건설 현장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안전모를 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 같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위험은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 건물 아래에 숨겨진 균열처럼 아주 조용히 프로젝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험들, 그러니까 관리 실패가 어떻게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사고, 이거 정말 중요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하지만요, 프로젝트를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침몰시키는 건 때로는 먼지 쌓인 서류 한 장, 잘못 쓴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침묵의 암살자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재정 동맥경화입니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이게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딱 막히는 순간 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그냥 모든 게 올스톱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을 좀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프로젝트의 심장을 먹게 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돈 문제라는 급류에 허우적거리다 보면요, 두 번째 위험, 바로 계약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얼핏 보기엔 정말 사소해 보이는 계약서의 작은 허점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법적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돈과 계약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행정적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에서 나사 하나가 툭 빠진 것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서류 작업 하나, 규정 준수 실표 하나가 프로젝트라는 이 거대한 기계 전체를 멈춰 세우고 결국 품질 저하와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실제 사건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돈의 흐름입니다. 단 한 번의 자금 압류가 어떻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는지 그 경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530만 원 어떠세요? 사실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 돈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호 지역의 홍수를 막는 아주 중요한 하천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빚 때문에 꽁꽁 묶여버린 실제 공사 대금이었거든요. 이 작은 불씨가 진짜 상상도 못할 불길로 번집니다. 네, 맞습니다. 압류, 그러니까 발주처가 시공사한테 줘야 할 돈을 법원에서 너네 빚부터 갚아 하면서 딱 묶어버린 거예요. 프로젝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작은 파이프라인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끊긴 거죠. 자, 그럼 이 갑작스러운 자금 동결이 현장에 어떤 도미노 붕괴를 일으켰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 타임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021년, 처음엔 그냥 월급이 좀 늦네? 이 정도의 작은 균열로 시작됐어요. 근데 2022년이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사기는 말할 것도 없었죠. 결국 2023년 진짜 기본적인 운영조차 안 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압류가 불러온 3년간의 악몽이었던 거죠. 자, 돈 문제가 어떻게 현장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종이 한 장, 계약서가 얼마나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특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죠. 하도급 계약의 함정입니다. 자, 화면 왼쪽부터 볼까요? 여러 가지 전문 공사를 그냥 편하니까 한 업체에 싹 다 맡기는 거. 이걸 일괄 하도급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편해 보이죠? 근데 이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에서는 오른쪽처럼 토목이면 토목, 철근이면 철근, 각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업체랑 따로따로 계약하라고 정해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품질과 안전 때문이죠. 이게 그냥 법전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새로운 주택단지를 짓던 5호 현장에 떡하니 걸렸던 시정명령 현수막 문구입니다. 감독기관이 점검 나왔다가 불법 하도급을 딱 잡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계약 법에 맞게 다시 해 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규정을 어기면 현실에서 어떻게 발목 잡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천만다행으로 시공사는 벌점 같은 직접적인 처벌은 피했어요. 최종 승인 권한이 발주청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거든요. 근데요, 벌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프로젝트 계약서는 과연 괜찮을까?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 이 경고음을 그냥 무시했다가는
다음번엔 정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돈 문제도 해결되고 계약 문제도 다 괜찮아 보일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험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바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서류 한 장이에요. 이 행정과 품질 관리의 실패가 어떻게 프로젝트의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지 그 위험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불타는 경고문 보이시죠?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닙니다. 5호 지역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이 품질 관리 제대로 안 한다고 실제로 받은 공식 통지서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좀 잘하세요 하는 권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만간 공식적으로 품질 하자 통보 들어갑니다 하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던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따져보니까 첫째, 법에서 정한 품질 시험을 제대로 안 했고요. 둘째, 현장에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엉망인 과정을 제대로 기록조차 안 한 거예요.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서류, 절차,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켜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요, 철근이 무너지고 크레인이 넘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서류상의 구멍, 행정 절차의 실패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붕괴 사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하게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사건 파일을 통해서 재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이제 이 뼈아픈 교훈들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줄 리스크 관리 실행 계획, 다시 말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 관리 3단계, 간단합니다. 첫째, 첫 번째 사례에서 봤듯이 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시공사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두 번째 사례 같은 덫에 빠지면 안 되겠죠? 모든 하도급 계약이 법과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문서로 남겨서 품질과 규정 준수에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프로세스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기만을 바라는 우연에 기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바로 프로젝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